안녕하세요. 영주권 랜딩 예정인 김슬기라고 합니다. 엉클쌤의 상담 요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고객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제한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현재 법에 따라 드리는 안내로서 법적 이견서를 통한 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 등의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전달해 주신 설문지를 보니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한국 1가구 1주택 매각에 따른 미국 세금 영향이네요. 조금 더 상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부부가 곧 영주권을 취득해서 내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예정인데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한국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라서 해당 내용 관련 문의하고 싶습니다. 1주택자이고 거주한 기간은 3년 정도인데 이민 가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내로 처분하면 한국 비거주자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 양도세를 12억 원까지는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미국 세금을 생각해야 하는 측면이 있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만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혜택이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한국 비거주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적용과는 달리 이민 가시는 분들은 거주나 보유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도차익 12억이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원에 대한 양도차익 분만 면세라는 거죠? 다행히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좀 안 될 것 같고 양도차익은 최근 부동산이 급등해서 8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출국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주위에서는 미국 랜딩일이 출국일이라고 해서 사실상 랜딩 이후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사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해외 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크게 현지 이주와 연고 이주 그리고 무연고 이주로 나뉘어지는데요. 미국 내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현지 이주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날짜가 출국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계시다가 영주권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의 경우고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인 연고 이주와 투자이민이나 NIW 같이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무연고 이주의 경우에는 해외 이주 신고 후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을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목적상 출국일로 봅니다. 즉, 영주권 랜딩일과 출국일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곧바로 이민을 떠나는 게 현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법규 적용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잘못 알고 있는 친구에게 꼭 말해줘야겠어요. 그런데 영주권 랜딩 후에 발생되는 한국 소득은 비과세되더라도 미국 세금 신고할 때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혜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맞죠? 네, 일반적인 미국 세법 적용상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인은 영주권 랜딩일로부터 발생되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한국 세법에 따라 공제되거나 소득 자체가 과세, 면제되는 경우라고 해서 미국 세법 하에서도 그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동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별개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거주하던 한국 부동산을 영주권 랜딩 후에 매각했을 때 8억 원 양도차익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미국 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거주 부동산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산의 경우 최대 50만 달러까지의 양도차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각 전 5개년 중 2개년을 부부 두 분 모두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셨다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장 및 이주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매각하셔야 한다면 예외적으로 거주기간 비율분으로 공제 혜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객님 부부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5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셨으니 받으실 수 있는 공제액이 미국 세법상 최대 공제 한도액인 50만 불이에요. 양도 차익이 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달러로 환산 시 약 70만 달러 정도라고 가정하고 50만 달러를 공제받으면 20만 달러 정도 과세 소득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양도 차익에서 발생한 20만 달러에 고객님의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이 합산된 소득이 연방에 과세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세금이 나오긴 하겠네요. 미국 이주 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에서 남편과 제가 근로할 예정이에요. 연봉은 둘이 합쳐 35만 달러 정도고요. 다른 소득은 한국 부동산 양도차익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세금이 대략 어떻게 산정되나요? 조금 복잡한데요. 한국 부동산 양도로 발생되는 50만 달러를 공제한 20만 달러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과 미국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하고, 거기에 더해 순투자 소득세,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라 불리우는 별도의 연방세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세도 별개로 생각하셔야 해요. 참 복잡하네요.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 시 적용되는 별도 세율 구간 체계인데요. 한국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 구간과는 다른 장기 양도세율 과표를 따르게 되고,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통상적으로 낮습니다. 이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고요. 매년 과표 구간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부부 합산 기준 약 8만 달러까지의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0%, 약 50만 달러의 양도차익까지는 15%, 그 이상의 경우는 20%로 구간별로 합산과세됩니다. 그 말씀은 과세된다고 말씀하셨던 저희 한국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 중 50만 달러 공제 후 20만 달러 남은 차익에 대해서 0% 세율 구간인 8만 불을 제외한 12만 달러만 15% 세율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간단한 계산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결정할 때는 고객님 부부의 당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즉 두 분의 근로소득 35만 달러를 한국 부동산 양도차익인 7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를 홈세일 익스클루전으로 공제받은 금액인 20만 달러 과세 차익과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 세율 적용 없이 15% 세율이 20만 달러 매각 차익에 대부분에 적용되고, 일부분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세액과 표준공제를 받은 근로소득 35만 달러의 결과값이 일반 세율로 계산되어 합산된 금액이 결정세액으로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20만 달러 차익을 단순히 세율과표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양도차익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무런 소득이 없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8만 달러 이하로 발생했다면 연방소득세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도차익 20만 달러 구간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비율을 적용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가능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계산된 미국 세액을 한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컨셉이지만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적용 방식으로 인해 당해 발생한 전체 과세 표준 대비 미국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비율이 증가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난해하네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 한국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은 전액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경감받아 미국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간접 영향으로 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엉클쌤님께 꼭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외에 순투자 소득세와 캘리포니아 주세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순투자 소득세가 리트라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는 리트라고 부르는 기타 연방세인데요.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징수하기는 하지만 사실 고소득자에게 걷는 추가소득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금은 항상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연별로 총소득이 특정 금액 이상인 분들에게 부과되는 3.8% 단일세율의 세금입니다. 과세가 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양도와 같은 투자성 소득인데요. 고객님과 같이 거주하신 부동산을 매각할 때 홈세일 익스클루전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도 투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이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럼 20만 달러의 3.8%인 건가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 금액 이상에 대해 이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인데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고객님 부부의 총소득은
근로소득 35만 달러와 부동산 양도 차익 50만 달러 공제 후에 초과 차익인 20만 달러가 합산되어 순투자소득세 목적상 55만 달러가 됩니다. 순투자소득세 계산 시 3.8% 과세가 되는 금액은 부부 합산 기준 순투자소득세 공제액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총소득분과 투자소득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이 되는데요. 고객님의 경우 총소득이 55만 달러이기 때문에 25만 달러 초과분은 30만 달러, 그리고 투자소득은 20만 달러이니 결과적으로 둘 중 낮은 금액인 20만 달러에 대해 3.8% 세금이 추가로 계산되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없으셨으면 총소득이 양도소득 20만 달러이기 때문에 순투자소득세 공제액 25만 달러보다 낮아 순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10만 달러였다면 총소득이 30만 달러라서 공제액 25만 달러를 적용하면 과세 가능액이 5만 달러로 양도차익 20만 달러라 하더라도 순투자소득세가 5만 달러를 한도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아, 잘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금도 투자소득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도 함께 감안하여 과세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이 순투자소득세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기타 세금이라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이래저래 많이 뜯기겠네요. 네, 더 큰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세입니다. 연방과는 달리 미국 대다수의 주는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주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소득이 고스란히 캘리포니아에서 이중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지방세를 한 번 더 내는 거죠. 아, 이건 세금이 크겠는데요? 그럼 저와 같은 상황에서 주세는 얼마나 납부하게 될까요? 캘리포니아가 다행히도 연방에서 인정하는 홈 세일 익스클루전 50만 달러는 마찬가지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한국 양도차익 70만 달러 중에 초과분 20만 달러만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근로소득 35만 달러가 있으니 총 55만 달러가 과세됩니다. 이런저런 인적공제가 있지만 무시한다면 부부 합산 55만 달러에 대한 세율은 9.3% 구간에 걸치게 되고 유효세율로 보면 7에서 8%가 세액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네, 캘리포니아 주세도 그렇고 순투자소득세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미국 세금이 한국 부동산 양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인지를 따져 보시게 됩니다. 먼 미래에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 신분을 벗어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라서요.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늘 상세한 상담과 친절한 조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엉클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